한 구독자님께서 저의 보디빌딩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좀 멀리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갈 일이 생겨서 가는 중에 짬을 내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가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을 맞이하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몸이 뭐 좀 마르거나 왜소한 그런 체형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덩치도 좀 키우고 싶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운동이 뭐냐면 그냥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매일 학교를 가기 전에 집에서 팔굽혀펴기 처음에 100개부터 시작했어요. 100개.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개를 한 번에, 물론 못하기 때문에 한 20개씩 끊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 세트법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했죠. 20개씩 한 5세트 정도, 그러면 이제 100개 아닙니까?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그냥 100개씩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횟수가 이제 점점 늘게 돼서 200개, 300개, 400개, 뭐 500개씩 하고 이제 학교 가고, 그렇게 한 3개월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같이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영화배우 권상우 씨 정도 몸을 그때 한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누가 봐도 중학교 3학년의 몸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몸이 나오더라고요. 식단 조절 이런 것도 몰랐고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가슴, 어깨, 그다음에 삼두 이렇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하고 이제 이 비슷한 약간 좀 취향을 가진 친구 놈이 두 놈이 더 있었어요. 그 녀석들하고, 야, 어른들은 헬스클럽이라고 그런 데 가가지고 운동을 하던데 우리도 그거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편하게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한 15만원만 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때 당시에 엄청 그 15만원이 큰 돈이니까 왜 그 큰 돈을 어디다 쓰려고, 네,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 좀 하게.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너무 마르고 막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놈이서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헬스클럽을 가게 됩니다. 가니까 그때 당시 관장님이 운동을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오면 유산소 운동만 하래요. 러닝머신만 계속 타랍니다. 러닝머신만 이제 계속 타면은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죠. 그렇게 또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진짜 헬스 기구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계속 가서 그냥 걷기만 걸었습니다. 1시간씩 걷다가 오고,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하니까 관장님이, 야,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나씩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이에 그 친구 두 녀석은 그만뒀어요. 아,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귀찮다 뭐 이러면서 저 혼자 계속 다녔죠. 그래서 관장님이 그때 당시 하나씩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골고루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운동을 골고루 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조금씩 골고루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이제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교복에서 이제 체육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교실에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있으니까는, 그때 당시 이제 몸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옷 갈아입을 때마다 와, 씨, 몸 좀 보자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체육 선생님이 교실로 딱 들어오시면서 제 몸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으니까 교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또 어디를 갈 건지 그걸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죠. 자네 보디빌딩 해볼 생각 없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학교를 오셨었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 하셨었나,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운동이 재미가 있었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또 몸이 자꾸 바뀌고 내 스스로가 변화하는 그런 재미를 그때 계속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뭐 하고 싶다 했을 때 뭐 반대하고 막 말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가 뭐 정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또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정원이 한 40명 정도, 42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한 10등 안에는 들고 뭐 이렇게 공부는 나름대로는 공부머리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제 이왕이면 공부를 했으면 했지만, 저는 이제 운동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울산에 이제 경의 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그 교기라고 있어요. 교기. 그러니까 그 학교에 주력이 되는 그 종목을 가진, 예를 들면 뭐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뭐 복싱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그 종목을 밀어주는 교기. 울산에 이제 경의 고등학교가 보디빌딩부가 있는 학교라서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멀었어요. 버스 타면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갔죠.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함과 동시에 일반부 실업팀이죠.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시던 분이 저희 학교 코치님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죠. 실제로 선수분 밑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분 성함이 문기호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울산 태화동에서 헬스클럽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문기호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문기호 선생님 밑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 삼아서 전국대회를 한번 나가봤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이었을 겁니다. 춘계 전국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라는 시합을 마이너스 65kg급 빠탄급을 나가게 됐는데, 당연히 예선 탈락을 생각을 하고 시합을 나갔지
입상을 해버렸어요. 한 체급에 한 40명 정도씩 나왔거든요. 거기서 5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것도 처음 나간 대회에서 입상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기대치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문기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대회 첫 대회 나와가지고 입상했다 해가지고 자만하지 마라. 근데 저는 사실 자만 안 했거든요. 저는 성격이 뭐 자만하고 뭐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기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합을 8월 달에 미스터 YMCA를 나가게 됩니다. 같은 체급으로 마이너스 65kg급, 만탄급. 마이너스 65kg급이라고 하면은 체중이 65kg 이하, 65kg 미만, 그리고 60kg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0kg에서 65kg 사이에 체중을 맞춰서 내 체급에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하고 시합을 같이 뛰어서 우승을 해버리니까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울산시 보디빌딩 협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울산시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전국 체전을 어찌 보면 제일 가는 전국 체전 금메달을 이걸로 보는데 이제 전국 체육대회에서 유력한 이제 금메달 후보다 이렇게 뉴스 기사도 많이 실리고 있었어요. 뉴스 인터뷰도 하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미스터 YMCA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또 그때 당시 문기호 선생님, 코치님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합에서 네가 우승을 한 게 오히려 너한테 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인즉슨 마찬가지죠. 뭐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자만을 안 했어요. 자만을 안 하는 대신에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 우승, 그러니까 1위라는 그 타이틀을 앞으로도 계속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강했지. 와, 나 이제 우승했으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또 대학교 입시였습니다. 대학교를,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거지, 이 학생부가 좋은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연봉 계약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한국 체대, 그리고 중앙대, 용인대 순으로 가려고 목표로 하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고 나서 또 바로 시합을 나갔는데,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보디빌딩 대회 체급을 2체급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성장기라서 근성장이 뭐 더 빠르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동계 훈련 몇 개월 만에 근육량이 뭐 한 10kg 가까이 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75kg급, 그러니까 웰터급으로 문화관광부 장갑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기대치도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지원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뭐 충제부터 해서 거의 모든 지원을 학교에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자만하진 않았지만 자신감도 이제 최고조에 올라가 있었고, 그러고 그 다음 시합이 미스터 코리아 시합을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2등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신예처럼 나타난 서울 소속 박수현 선수, 그분은 지금도 일반부 선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몸이 엄청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아마 2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역도 선수를 하다가 뭐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 부상 때문에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합을 다시 보디빌딩을 이렇게 하게 되신 분인데, 그분도 뭐 거의 탈고등부, 그러니까 이미 고등부 학생부의 몸이 아닌 거죠. 몸이 엄청 좋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분이 이제 미스터 코리아에서 웰터급 우승을 하고 제가 이제 2등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약간 멘붕도 왔지만 반드시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더 빡세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충북 괴산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저도 금메달을 노리고 전국체전을 나갔지만 메달권에 못 들었어요. 박수현 선수 말고도 그 전에 전국대회를 안 나오다가 전국체전 시합만 목표로 하고 나오는 선수들이 또 몇 명 있었는데 메달을 이렇게 다 가지고 가고, 저는 이제 4등을 했습니다. 4등을 하고, 그래도 저는 뭐 굴하지 않았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다시 또 중계 전국 보디빌딩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또 바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 명단이 있는데, 명단을 각 협회에서는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명단에 제가 어떤 체급에, 예를 들어서 웰트급에 출전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뭐 저도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웬만하면 저를 좀 피해서 시합을 나가려고 라이트급으로 뭐 체급을 내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 미들급으로 체급을 올려버린다든지, 저를 시기하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전마 저거 약 썼다, 전마 저 내추럴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심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만큼 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제가 안 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미스터 코리아 시합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경기처럼 같은 지점에서 딱 스타트를 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먼저 들어온 순으로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좀 비슷비슷하다 싶으면 좀 내 편이 많거나 힘이 있는 소속 선수로 뛰는 게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감독님이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도, 울산시 협회 자체가 타시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 협회의 힘에 비하면 파워가 약하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 저희 코치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백가죽을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백가죽을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스킨의 이 두께감, 그 두께감을 보고 어제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추궁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런 추궁을 또 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해서 더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운동이라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뛰어나게 열심히 한다는 건 제가 거기에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았고, 제가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거.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흰밥을 먹어본 게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한참 클라이, 그리고 한참 먹고 싶은 거 많은 그 시기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지만,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좋은 성적을 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교, 그 목표만 생각하고 직진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미스터 코리아에서 웰터급 우승을 하고 각 체급 1위들 싹 다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시합 이후로 제가 준비를 했던 시합은 이제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몸을 만들던 중에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합 전에 뭐 먹었냐고. 그 말이 뭡니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스테로이드를 써야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저는 제가 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스테로이드를 쓸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근데 결과는 제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엄청난 멘붕이 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에페드린 반응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면, 제가 미스터 코리아 시합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감기나 뭐 이런 거에 좀 걸릴 위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그냥 처방받았던 감기약을 먹고 그게 양성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저희 감독님, 코치님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 협회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뭔가 복잡한 좀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저 말고도 일반부 선수 한 분도 같이 도핑 검사에 이제 걸리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진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서 도핑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반응이 아니고 에페드린 반응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좀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몰아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었습니다. 의아했죠.
정말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용인대학교,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서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본인들 학교 이제 수시 원서를 넣으라고, 무조건 입학시켜줄 테니까. 근데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선수 자격 정지를 2년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시켜 놓으면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자꾸 내고 말 그대로 이 특기생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질 못하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는 제가 갈 수 없게 되고, 대신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4년 전에 자금, 그러니까 등록금을 4년 동안 면제를 받고 부산 외국어대학교 레저 스포츠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정말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진짜 공들여서 쌓아올린 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 느낌이 진짜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진짜 그냥 죽어버릴까 그 생각도 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새끼 저거 약 써가지고 못 만든 거다. 근데 실제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버리니까 그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어디 하소연할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10대가 겪기에는 너무나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담배도 그때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하기로는 담배를 태우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든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담배를 좀 피면은 좀 나을까 싶어서 담배를 또 그렇게 피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도 살다 보니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보디빌딩 선수만이 아닌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굳건하게 마음도 다져지게 되었고, 그 다양한 경험과 멘탈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는데 저는 뭐 어디 가서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정도로 그런 하여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현재에,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뭐 인생이 뭐 성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냥 무엇이든 해도 진짜 그냥 사막 한복판에 그냥 떨어뜨려 놔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디빌딩에 미련을 버리게 되었던 그때의 계기가 현재는